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채권 돌려막기, 만기 불일치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단기채와 장기채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고 요즘 이 채권 돌려막기, 만기 불일치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이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대해서 채권 돌려막기를 전면 감사한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사의 전문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보여드리자면요.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채권 돌려막기를 감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고객에게 단기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자금을 장기 채권으로 운용하는 이른바 만기 불일치를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감원이 조사를 하는데 단기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장기 채권으로 운용하는 만기 불일치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금감원이 왜 만기 불일치 채권 운용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채권이라는 금융 상품을 이해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채권은 크게는 국채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채와 사채는 만기 도래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와 장기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기채는 만기가 1에서 2년 사이인 채권을 말하고요. 장기채는 만기가 7년 이상인 채권을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채도 똑같이 단기채와 장기채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 1단계, 2단계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국채에 투자할 건지 사채에 투자할 건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기채에 투자할지 장기채에 투자할지 내 돈이 얼마나 채권에 묶여 있을지 1에서 1년 정도를 묶이고 싶다라고 하면 단기채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7년 이상 묶여도 괜찮다 라면은 장기채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채도 똑같이 단기채와 장기채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채권에 투자할까를 1단계와 2단계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라는 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도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국채 중에서 단기채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통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 중에서 장기채, 사채 중에서도 단기채가 두 번째로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채 중에서 장기채들은 이 회사가 아무리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라고 하더라도 회사라는 집단은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한순간에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덜 안전하다. 국가가 보증하는 국채보다는 사채, 사채 중에서도 특히 장기채는 비교적 채권 중에서도 덜 안전하다라고 통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신용도가 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통용이 되는 말이지요. 그래서 채권 위험도와 금리는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위험이 낮은 국채 중에서도 단기채는 당연히 금리가 낮고요. 그 다음에 국채 중에서도 장기채, 회사채 중에서도 단기채는 금리가 한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채 중에서도 장기채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통용되는 금리보다 더 높아야 정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국채 중에서도 단기채는 금리가 낮고 국채 중에서 장기채와 사채 중에서 단기채는 그냥 중간 정도고 사채 중에서도 장기채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기 불일치라는 것은요. 단기채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장기채에 투자한다. 이거를 만기 불일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도식에서 고객에게는 낮은 금리를 주는 단기채 금리를 제공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 돈을 받아서 국채 중에서도 장기채,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는 장기채에 투자를 해서 이 둘 사이의 갭,
금리의 갭인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수익화한다. 금융기관이 단기채와 장기채의 이 갭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한다라는 게 만기 불일치 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금융기관은 수익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만기 불일치가 문제가 되고 있나? 이건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단기채 금리보다 장기채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채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표인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준선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위가 정상이고요. 아래가 조금은 비정상이다. 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이 기준을 보시면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더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둘 사이의 갭이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고 높은 금리를 받는 투자를 해서 이 금리 격차를 수익화해 왔는데, 금융기관들이 이 갭을 이용해서 수익화를 해 왔는데, 이 낮은 금리가 높은 금리로 변화가 되면서 높은 금리를 주는 단기채 상품을 팔아서 낮은 금리를 주는 장기채 상품에 투자를 한 꼴이 되니 이 금리 격차 수익화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 드리자면요. 채권은 위험도에 따라서 금리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금리가 이렇게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위험도와 채권 금리가 단기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겠지만 금융권에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단기채 상품에 투자한다고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이 돈을 원하는 시기에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기 채권 펀드에 투자했던 돈에 환매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표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데요. 기준선보다 당연히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 이 구간과 이 구간 이후에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더라.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채와 장기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 구간들 이후에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과거의 사례를, 과거의 역사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면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투자 규모를 전문적으로 늘리기 전에는 단기채와 장기채 금리 차이를 한 번쯤은 보시고, 내가 투자 규모를 늘려야 될지 내가 투자 규모를 줄여야 될지 한 번쯤 판단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장단기 금리 역전, 또 채권 만기 불일치 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